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숨은 비밀, 그동안 알고 쓰셨습니까? 눈의 라인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아이펜슬. 아이펜슬에 천천히 자석을 갖다 대자 자석에 펜슬이 붙습니다. 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해주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역시 자석에 따라 강렬한데 얼굴 신기한데요? 이는 제품에 함유된 산화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화장품 속 화학 첨가물들. 이것이 바로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들인데요. 그동안 제대로 알고 쓰셨습니까? 화장품의 비밀. 진짜 남자들은 많이 공감.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남녀노소 사용하는 샴푸. 여러분은 샴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쓰는 거죠? 합성 계면 활성제의 종류는 약 2,000여. 그 종류만큼이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쓰이는 용도도 다양합니다. 김서림 방지제, 샴푸, 주방세제, 가루비누는 함량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중 합성 계면 활성제의 함량이 제일 적은 것이 바로 샴푸. 100g당 17g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세제에는 100g당 24g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가루비누에는 33g 정도로 가장 많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됩니다. 그동안 무심코 매일 사용해온 샴푸. 미에대학 의학부의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유화 용해 작용으로 피부의 지방막을 녹이고 침투할 경우 단백질을 변성시키면 물론 체내에 쌓여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카시타 사카에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반면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비누 샴푸 쪽의 쥐. 높은 세정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두피와 모발을 위협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 우리 집은 아메이홈입니다. 1959년 농축제조법으로 탄생한 에러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아메이홈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는 코코넛, 감귤류,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더 깔끔한 옷, 더 깨끗한 접시, 더 빛나는 바닥을 만들어주고 무해 물질로 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숲에서 온 재료, 재활용 소재로 만든 포장재에 담긴 아메이홈은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재활용됩니다. 아메이홈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DFE 마크로 인증해 주었고 숲을 보호하는 환경단체들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아메이홈은 환경을 생각한 농축 제품입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희석시켜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내 가족과 환경을 더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아메이홈, 자연의 깨끗함으로 이어집니다. (12개월) 된 아들 성주를 목욕시키고 있는 주부 이연아 씨. 몸을 씻길 때마다 반드시 유아용 바디워시와 샴푸를 사용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하루에도 2~3번씩 사용하게 됩니다. 목욕이 끝난 뒤에는 피부 보습을 위해 오일과 로션을 온몸에 발라줍니다. 한 번 목욕할 때마다 성주는 4~5가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주의 피부에 맞지 않는 목욕용품 때문에 엄마는 제품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자극이 덜하다는 제품만 사용했지만 피부 발진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션 크림 바르고 바로 한 몇 분 지나니까 빨갛게 이제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뾰루지 같은 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빨개지면서 애기도 이제 따가운지 가려운지 말을 못하니까 심하게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도 나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유아용 위생용품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유아용 위생용품 28개 제품 중 23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고 일사다이옥산은 48개 제품 중 32개에서 검출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결과를 접한 뒤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Because people were very surprised that a product that is labeled pure and has a reputation as being the safest product on the market contained actually both of those carcinogens, formaldehyde and 1,4-dioxane, not listed on the label. So they got lots of phone calls and letters. Thousands of people have written down.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에 따르면 포르말데히드는 인체에 발암성이 입증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부에 노출되면 알레르기나 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이나 호흡기에도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일사다이옥산은 2B급의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통해서도 흡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용수를 통해서 이제 섭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피부 접촉을 통해서 역시 몸속에 흡수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품은 안전한 것일까? 우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위생용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진이 수거한 제품은 총 13개. 식약청에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위생용품 31개를 수거해 포르말데히드와 일사다이옥산 검출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 44개의 제품 중 24개에서 포르말데히드가, 14개의 제품에서 일사다이옥산이 검출됐습니다. 있는 물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걸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에 더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유화용품의 특성은 빈번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피부 노출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가져가는 경구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유화의 특성은 간 해독 작용 등의 생체 방어 기능이 아직 미완성된 상태라서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은 뒤 바디워시로 몸을 닦아내는 사랑이. 그런데 갑자기 욕조 속에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사랑이의 목욕 습관 중 하나입니다. 조금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해가 되고 좀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만 조금 먹는 거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목욕이 끝난 뒤 온몸에 발라주는 로션과 오일. 하루 3번씩 목욕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경우 1kg당 체표 면적이 성인보다 넓어 유해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생후 12개월 된 아기와 성인을 비교했을 때 1kg당 체표 면적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같은 양의 제품을 발랐을 때 12개월 된 아기가 성인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유해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욕실은 온도가 높고 밀폐돼 있어서 유해 물질이 아기의 호흡기나 피부로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폐하의 혈액순환이 증가할 수 있고, 아무래도 모공이 더 열리기 때문에 그 제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포르말데히드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 될 배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ppm으로 배합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규정입니다. まず処分の前に各都道府県庁の方で確認することにな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当該品を行政検査いたしまして、でその結果ハルデヒドが確認されましたら、業務停止処分だとか、あるいは製品自体の回収なんかも都道府県の方でやっていただきます。 우리 집은 아메이 홈입니다. 1959년 농축제조법으로 탄생한 에러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아메이홈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는 코코넛, 감귤류,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더 깔끔한 옷, 더 깨끗한 접시, 더 빛나는 바닥을 만들어주고 무해 물질로 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숲에서 온 재료, 재활용 소재로 만든 포장재에 담긴 아메이홈은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재활용됩니다. 아메이홈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DFE 마크로 인증해 주었고, 숲을 보호하는 환경단체들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아메이홈은 환경을 생각한 농축 제품입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희석시켜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내 가족과 환경을 더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아메이홈, 자연의 깨끗함으로 이어집니다.